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십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와 함께 해왔는데요. 좀 미토콘드리아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애정합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뭐냐?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피곤하거나 기력이 없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의 핵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ATP라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활력이 떨어졌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피로나 번아웃을 느끼게 되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 외에도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를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가 사실은 산화된 찌꺼기거든요. 즉 전자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산화와 환원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부산물이 세포를 녹슬게 하고 우리의 DNA에 손상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화를 가속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두려운 적인 만성염증도 바로 이 활성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산화된 녹슨 이 세포를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 항산화제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기능을 높여줄 뿐 아니라 활성산소를 줄여줌으로써 우리의 만성염증을 줄여줘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활력과 면역력에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쉽게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조금 적게 먹었는데도 자꾸 쉽게 살이 찐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살이 찌면서 우리가 비만이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데 이게 비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살이 찌게 되면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를 고민하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 미토콘드리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체내에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미토콘드리아에는 TCA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TCA 회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이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인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이게 에너지로 바뀌지 않고 자꾸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효소와 보조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만 이 보조효소는 외부에서 보충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보조효소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충을 해줘야지만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면서 신진대사가 올라가고 쉽게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많이 치료에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알파리포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고함량의 알파리포산 치료를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살을 빼고 그리고 동맥경화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비만 치료를 하면서 이 셀룰라이트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관련 항산화 특허를 내게 됐는데요. 이 셀룰라이트는 사실 병든 지방 조직입니다. 병든 지방 주변에 만성염증성 부종이 쌓여서 생긴 울퉁불퉁한 조직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는 항산화 성분을 통해서 만성염증을 줄이게 되면 이 셀룰라이트의 염증성 부종이 줄면서 셀룰라이트가 깨끗해지고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면 병든 지방이 건강한 지방세포로 바뀌면서 체지방을 더 잘 분해하기 때문에 셀룰라이트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를 낸 이 빗셀 주사로 많은 환자분들의 셀룰라이트를 치료했을 때 환자분들의 염증과 부종이 줄고요. 체지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또 심지어 그 셀룰라이트의 울퉁한불퉁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피부의 탄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피부와 관련된 임상 연구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관련된 이 미토콘드리아 항산화 기능의 또 놀라운 효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피부 건강에서 가장 신경 쓰는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노화일 것이고 두 번째가 자외선일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자외선과 노화로 인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마구 뿜어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기미 주근깨 검버섯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드시면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가 우리 세포의 활성산소를 줄여줘서 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분비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자체가 만성염증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트러블들 그리고 염증성 질환들도 바로 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항산화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역 증상이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항산화제 중 하나인 알파리포산을 이용해서 피부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원료를 만들어서 화장품을 써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토콘드리아와 탈모 치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발이 잘 나려면 모낭의 줄기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모낭 줄기세포가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세포 분열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활력이 떨어지고 세포가 기운이 없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실비실해서 모발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면 모낭 줄기세포의 세포 분열이 잘 이루어지면서 모발이 튼튼하게 아주 잘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기전을 활용해서 다양한 탈모 치료에 활용을 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 원형 탈모들은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로 이 모낭 줄기세포가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면 모발이 튼튼하게 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탈모 치료라고 하면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호르몬을 억제하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챙기는 탈모 치료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어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 치료와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하게 됐고요. 항암 탈모 치료는 사실 치료 방법이 잘 없어요. 항암제는 세포 분열이 빠른 암세포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다른 세포들을 손상시키는데요. 모낭줄기세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손상받은 모낭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모낭줄기세포가 건강해지면서 모발이 다시 잘 자라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다는 것에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활력이나 면역력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증상과 관련이 있고 또 질병과 노화의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최적의 건강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챙기는 활력을 채워줘서 우리 몸이 조금 더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